안녕하세요. 4050 건강테크 블루존TV 닥터 S입니다. 오늘은 40대 다이어트의 필승 전략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백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 중 거의 95%는 선사시대에 해당되고요. 그때 인류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로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그러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걷고 채집하고 움직이는 활동을 했었겠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만 몇 번 딱딱딱딱딱 두드리면 칼로리가 엄청 높고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바로 집으로 바로바로 배달됩니다. 이렇게 우리 빵과 떡과 면과 기름진 육류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즉 다른 말로 하면 혈당을 팍팍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또 뱃살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 인류의 몸은 그것으로 야기되는 염증과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진대사율이 아주 높고 세포 건강이 괜찮은 20, 30대는 뭐 괜찮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거죠.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인간의 몸은 확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호르몬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뭡니까? 즉, 지방이 쌓이기 좋은, 살찌기 좋은 상태의 몸으로 세팅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처리하는 능력이 늦어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또 스트레스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40대 여성의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승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기에는 이혼, 비혼과 같은 가정의 이제 갈등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큰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떠나는 것과 같은 빈둥지 증후군도 이 시기에 여성들의 마음을 아주 허전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고요. 그와 동시에 몸은 아프기 시작하죠. 모아놓은 재산은 없죠.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곧 지금과 같은 생산성을 갖지 못하게 될 거니까요.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직장 스트레스, 또 앞서 얘기했던 질병, 갱년기 증상, 또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도 아직 이 시기에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해서 이 40대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지속적인 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렙틴 저항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살찌기 좋은 상태로 차곡차곡 세팅 시켜 나간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그것의 분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 아무래도 허전함이나 그 슬픔을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그런데 신기하게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세로토닌 분비가 약간 늘어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단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리고 시럽이 잔뜩 들어간 라떼 같은 음식들을 자꾸 마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입니다. 40대에서는 바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과 명상, 그리고 낮 동안에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산책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수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죠. 수면은 자는 동안에 우리는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즉, 낮 동안에 받았던 감정의 찌끄러기, 온갖 스트레스, 염증, 그리고 미처 해소되지 못한 독소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들이 활동을 하여서 해소되고 말끔하게 씻어주는 청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 몸을 매일매일 쓰레기는 쌓여가는데 그걸 치워줄 수 있는 청소부가 없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차곡차곡 쌓인 그 쓰레기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난지도가 되는 거죠.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잠을 잘 자는 법은 제가 따로 떼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간단한 팁 한 가지는 잘 때 빛을 완전히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수면하는 동안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약간의 불빛도 안 되니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안 되면 수면 안대라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낮 동안에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 세로토닌은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볕 아래 이렇게 걸어 다니면 나도 모르게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낮 동안에 다니는 것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명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힐링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명상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6분, 새벽이든 아니면 낮 동안에 잠시 짬을 내요. 이제 다른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바로 그 시간이 몸에 쌓여있는 감정의 스트레스, 독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청소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이라면, 뱃살 빼고 싶은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요.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낮춰라. 자,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때 발생하느냐? 우리가 빵, 떡, 면, 설탕이 과도하게 든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혈당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를 자극하게 되면 지칩니다. 즉 빵떡면을 지속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입에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탕이든 탄산도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 인슐린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비되다 또 고갈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전은 이 세포에서 이제 당이 높아지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신호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슐린이 누가 와서 잔소리를 임팩트 있게 한 번 정도 했을 때는 이제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말을 듣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렙틴 저항성은 뭡니까? 렙틴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이렇게 먹었을 때 그만 먹어.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넌 지금 배불러. 라고 얘기를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먹으면 렙틴이 분비되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이 포만 중추, 이 포만하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식욕이 렙틴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렙틴 저항성인데 이 두 가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빵, 떡, 면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자주 일으키게 하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들, 막 트랜스 지방, 막 이런 데 튀긴 닭이라든지 아니면 막 도너츠, 트랜스 지방에 바삭하게 구워낸 도너츠 같은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먹더라도 아주 조금만 먹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는 근육을 키워라 입니다. 자, 근육이 뭡니까?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을 통해서 막 당이 높아져 있을 때 이 근육세포들이 당을 가장 많이 끌어당깁니다. 이리 들어와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40대가 되면 안타깝게도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근육이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점점 쇠퇴하는, 점점 빠지는 근육량을 인위적으로라도 높여줘야 합니다. 운동하셔야죠. 근육 운동. 특히 좋은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근육들이거든요. 근육량을 늘리면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스쿼트, 린지, 그리고 뭐 이제 그 플랭크 같은 운동들을 매일 조금씩 올려가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다이어트를 가만히 있어도 살 빠지게 만드는 신진대사율을 올리고 특히 몸에 활력을 생기게 하고 다시 젊어지게 하는 회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성장 호르몬도 바로 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일석이조가 되는 거,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뱃살 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근육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을 되찾아주는 식습관을 가져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핵심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율,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느냐 하는 신진대사율은 정오에 가장 높게 됩니다. 즉 12시에 가장 높은데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식단을 짜주면 됩니다. 아침, 대, 점심시간에 아주 중간 정도, 그리고 한 4시 정도 이제 혈당이랑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확 줄어드는 4시 정도 우울한 시기인 4시에 약간의 건강한 간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 6시 이전에 아주 작은 양의 뭐 슬러시나 죽 아니면 샐러드 같은 종류의 그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의 공복을 지켜주시면 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욱 효과적일까요? 간단합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 그리고 칼로리만 과다하게 높은 빈 영양소 음식들을 피하면 됩니다.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갱년기, 즉 이제 40대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비율은 단백질 40%, 제가 근육이 빠진다고 했죠.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주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40%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이때 먹는 탄수화물은 도정이 깎아서 막 하얗게 돼 있는 밀가루나 백미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통곡물, 이제 껍질이 덜 도정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질이 가득 같이 담겨 있는 덜 도정된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35%, 그리고 지방 25% 정도의 비율로 식단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달걀, 생선, 살코기, 콩이나 콩제품,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0 이후의 근육량은 거의 절반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후에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근육량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재료들을, 벽돌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40 이후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간혹 가다가 살코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맛배기로 조금씩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콩이랑 두부를 즐겨 먹습니다. 자, 특히 콩은 그 안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피토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탄수화물.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빵떡면 절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떡면, 그리고 거기에 막 단 소스를 넣어서 막 범벅이 된 어떤 음식들 같은 것들은 아주 피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자꾸 마시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자체는 저도 이제 커피 애호가이기 때문에 이제 끊기가 완전 힘듭니다. 저 커피에 약간 중독돼 있기 때문에 커피 자체는 이제 좀 약간씩은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커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유 넣죠. 그리고 시럽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걸 넣죠. 해서 달달한 커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뱃살의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믹스 커피는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사실 카페인보다 설탕이랑 그 크림 타입의 크림 타입 크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먹어서 좋은 음식 뭡니까? 예, 통곡물, 현미, 그리고 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섬유질이, 미네랄 잔뜩 든 보리,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 매우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걸 골고루 섞어서, 또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잘 섞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방. 요즘 지방은 참, 그죠?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어떤 분들은 지방 과도하게 먹어도 괜찮다.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적절한 지방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이 적이다. 지방은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이 만들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영양소는 없는 것 같아요.
지방 역시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아주 필요한 콜레스테롤들이 있거든요. 지방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몸에서. 그 오메가3라든지 이것도 지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해서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것도 문제고 근데 또 이걸 너무 과하게 먹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건강에 아주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밝힌 그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힌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어떤 나에게 이제 중요한 그 건강상의 그 영향을 끼칠 만한 선택을 할 때는 아주 중용을 지키면서 그 어떤 안전선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저는 지방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하고요. 한 35%, 25% 정도의 비율이 적당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거든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은 마가린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자연 상태에는 없는데 인간이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지방인 마가린은 절대 피해야 하셨는데 난 마가린 먹은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어릴 때는 그 밥에다가 엄마가 마가린 한 스푼 넣고 간장 넣고 해서 비벼 먹은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맛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먹진 않는데 그렇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그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사 먹는 음식, 과자나 빵이나 그 뒤에 그 성분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트랜스 지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피해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즉, 사서 먹는 음식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죠? 예,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보통은 식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에 들어 있고 또 오메가3는 이제 피쉬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용 안 하는 부분이 없죠. 여러 가지 그 몸에서 아주 특히 40대 여성에게 있어서 미세염증 그리고 염증, 혈관 건강은 아주 건강의 핵심 키워드인 만큼 오메가3는 잘 챙겨 드시고요.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들기름도 너무 산화된 것들 말고 저온 압착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뽑아낸 들기름을 매일 조금씩 드셔주시는 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또 적당량은 좀 드셔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그냥 밥 먹는 중에 오메가6는 매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따로 챙겨 드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그 올리브유 같은 건 오메가9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매우 좋은 그 기름 중에 하나니까 뭐 그 생선을 구워 먹는다든지 하실 때 올리브유 사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뱃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갱년기에는 그 다른데 살은 안 쪘는데 배만 볼록 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장 비만과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살이라고는 안 찌고 빼빼만 체형이었던 분도 4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배가 나오고요. 이런데 이제 팔뚝살이 생기게 되고 또 옆구리 살이 찝니다. 이상한 데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지방이 잘 쌓이는 그 칼로리가 잘 소모되지 않는 신진대사율이 낮아지고 근육량이 적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내 뱃살 정도가 적당한가 나는 내장 지방이
안전한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잘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허리의 가장 잘록한 부분을 자로 재고 또 엉덩이의 가장 튀어나온 옆구리 부분을 자로 재서 그 허리 나누기 그 엉덩이 부분을 나누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이 0.74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0.8 이하면 건강하고 0.85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네, 지금 한번 바로 그 자료 재서 한번 측정해 보시고 만약에 0.85 이상이라면 뱃살 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빼냐고요? 방금 제가 다 소개했습니다. 음식 조절하시고요. 대중약소 해서 12시간 공복 지키기. 그리고 먹는 음식은 어떤 거? GI 지수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지 않는 아주 건강한 통곡물과 야채와 과일 약간 그리고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지킨 음식 먹기. 셋째, 운동하기.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요? 명상을 하거나 잠을 푹 자도록 특히 10시부터 3시 사이 그때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기입니다. 그 때를 잘 공략해서 잠을 푹 자주기. 또 낮 동안에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기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40대 뱃살, 40대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40대는 안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한 달 전략, 한 달 동안에 10kg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백발백중 실패하기 마련이고 요요 현상 오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계획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이렇게 잡으셔서 나는 요런 생활 습관을 내 몸에 싹 익혀가지고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살을 빼셔야지 건강하고 날씬하고 군살 없는 아주 활력 넘치는 40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영상을 지속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